민이란 이름은 김민선의 민과 최문선의 문을 합쳐서 저희가 만든 그룹 네이밍입니다. 2014년도에 제작된 이 점선면이라는 캐릭터 점선면이라는 작업은 캐릭터라는 단어가 우리가 연극 용어인데 등장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그리고 선은 개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계들, 그다음 면은 그 관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층위들, 우리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어떤 층위들,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 작업을 가장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모 신문사에서 어떤 재벌들의 혼맥도를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혼맥도를 그 약간 다이어그램처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의 대재벌들이 촘촘히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재벌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들, 그리고 사회에서 저명한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각기 어떤 그 아주 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 결혼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결혼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영역 확장, 권력 확장에 두드러지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지점이 조금 흥미로워서 저희가 이 작품을 좀 발전시키게 되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이 캐릭터라는 작업을 하고 개개인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들이 만들었던 층에 대해서 작업을 한 이후에 2016년도에 아트솔라리스라고 하는 온라인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를 발전시킨 작업인데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미술계라는 영역으로 한정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영향을 미치며 그 미술계에서 어떤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어떤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들이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유명인이 어떤 정보를 즐기고 그것을 SNS에 표출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관심을 갖고 또 관계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그 일부분만 계속 반복 소비되는 그런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주목을 했었고, 그 SNS 시대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집중되는 영역이 되게 좁아지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정보화 시대 때 사실은 정보가 소비되는 부분이 되게 작은 부분으로 반복 소비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캐릭터라는 작업을 라이트 인스톨레이션으로 작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른 매체보다 조명 효과로 인한 어떤 우주처럼 보이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식되는 모습을 권력의 확장이라는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 저희 작업을 활용했습니다. 제 작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로 도시공간과 그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런 삶의 형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시리즈에 주목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시 속에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가 중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거 형태, 보통 우리는 그냥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지금 현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몇 평,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방이 몇 개, 예를 들면 3베이, 2베이 공간에 화장실이 몇 개,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은 그 각자 개개의 개성에 맞춘 것보다는 그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품과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지 바코드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번호가 쭉 써 있었잖아요. 바코드 이전에도 시리얼 넘버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제품 등록 넘버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사실 저는 하나하나의 이 아파트들의 시리얼 넘버를 제가 개별적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BL은 블락스의 맨 앞자를 따서 BL로 시작하는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난수표처럼 쭉 이어지는 그 숫자가 이어지는 게 있는데,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몇 년에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언제쯤 이게 생산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그런 의미에 따라서 저도 이 작품을 촬영한 장소에 경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위도 몇 도, 뭐 서경 몇 도, 북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GPS 코드를 갖다가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에 미치죠. 그런 의미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특별히 형태를 바꾼다기보다는 각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그 면들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유리창을 다 없앤 거죠. 없앤 이유는 그나마 주인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창가 쪽인 것 같아요. 그러한 개별적인 특성을 다 없애서 정말 표준화된 어떠한 그 덩어리를 만들어 버린 거죠.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창을 지우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것들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오히려 탑처럼 보이게 해서 뭐 전승비 같은 기념탑처럼 보이게 하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도시 사진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각 나라나 각 지역들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데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쿄라든가 상해라든가 홍콩, 특히나 홍콩. 우리가 비슷해서 그런가? 그렇게 따지자면 서양은 우리랑 생긴 것 좀 다르고 문화적 배경 다른 건데 결국엔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게 영국에서 있는 빌딩이 점점 이제 아시아권에도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서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엔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의 가치가 유사성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 유사성은 어디서 오냐고 생각을 또 해봤을 때 아마도 우리가 같은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사한 도시들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유사한 욕망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효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 여건, 뭐 그런 효율들을 가장 우선적 가치에 두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검증된 또 시스템을 또 서로 간에 복사를 해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비슷한 모습들을 추구하고 만들어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골프만의 노예는 2010년 개인전, 지구보고서 개인전에서 보여주었던 작품이에요. 지구보고서 개인전에서는 자연 환경과 정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폐해들에 대해서 박물관의 디오라마와도 같은 기법들로 작품들을 제작을 했어요. 골프만의 노예는 골프만의 낭만이라는 작품과 함께 천연자원에 의해 발생한 근현대 세계사적 분쟁들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작품이에요. 작품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생존한 러시아 사실주의 거장 일리아 레핀의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이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이고 그 명화에 등장한 과거 찰나의 시대상을 21세기 현 시점의 시각에서의 어떤 세태융합과 재해석을 통해서 구상한 디오라마 형식의 작품이에요. 작품에 보여지는 배경은 골프만 어딘가에서 구렁텅이에 빠진 다국적 석유기업 쉘의 유조차를 힘겹게 끌어내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천연자원으로 좌지우지되는 정치, 경제 논리와 그 핵심에 있던 21세기 주요 인물들을 선두에 세워서 마치 현대판 천연자원의 노예의 모습으로 그려낸 작품이에요. 맨 앞에 선두 그룹에서는 왼쪽부터 사담 후세인, 조지 부시, 오사마 빈 라덴 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세 명의 각 인물들은 각기 다른 전쟁의 명분들을 만들었어요. 생화학무기의 종결이라든지 서구 종교와 이슬람 간의 분쟁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 등의 명분으로 침략과 복수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패권 경쟁의 중심에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천연자원, 즉 석유가 늘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근본인 천연자원에 대한 쟁탈권 가운데 희생되는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은 결국 그 싸움에 죄 없이 희생양이 되어지는 모습 같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현대 전쟁사를 바라본 작가인 제가 제3자의 시각에서 관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끝나지 않은 전쟁들이 21세기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해석한 방식은 과거 명화에 등장한 노예들이 힘겹게 행진하는 모습을 마치 천연자원의 쟁취를 위한 현 세대 인류의 처절하고도 숙명적인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리아 레핀의 작품 볼가강에 베끄는 인물들처럼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노예의 군상으로 대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작품에 보여지는 요소들 중에서는 몇 가지 명작과는 다른 추가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유조차를 꺼내고 있는 동안에도 바위에 올려진 노트북에서의 유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과 핸드폰으로 유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완성짓게 되었어요. 이 작품은 2010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12년이 흐른 지금 작품에 등장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어요. 독재자와 테러리스트 수장이 제거가 되면서 과거부터 지속되어진 전쟁이 종식되어질 줄 알았는데 종교적, 이념적 갈등에 의한 전쟁과 테러는 현재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더욱 치밀하고 대담하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엔 미국이 보호하에 있던 한 국가를 점령하기까지 했죠. 어찌 보면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들은 각기 다른 종교와 이념적 차이에 의해 무시되어져서 서로 혐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의 중심에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천연자원의 존재가 큰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작품의 내용이 부디 10년 전까지의 세상, 지금까지 2022년까지의 세상의 갈등이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